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유정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비례 후보 몇 번이죠 지금? 9번입니다. 9번. 그러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네요. 뭐 그래도 출구조사 다행히 이거면? 네네네네. 조금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정이 그래도 너무 저희가 네. 연합하면서 네. 너무 이렇게 좀 일체감이 강화돼서 네, 아, 20명이 다 돼야 전체- 되는데 30명이죠. 맞습니다. 네네. 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네. 네, 지금도 아직 출구조사 결과에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네. 마음으로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또 지역구고, 네. 그죠? 비례는 비례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례, 민주연합의 비례가 이렇게 처음에 편대를 형성해서 쫙 날았을 때 국민들에게 주목이 처음에는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너무 조금 있다가 어려웠죠. 맞습니다. 며칠 후에 오마이TV가 강유정 평론가를 인터뷰하면서부터 네,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때 인터뷰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서미화 비례대표와 이제 네. 백승아 대표까지 네.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해서 네. 저희가 연합이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저 혼자 인터뷰했던 것보다 네. 세 사람의 여성 후보가 한꺼번에 네. 좀 편집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전 그게 굉장히 아. 효과적으로 우리 그래요. 비례 연합이 어떤 정당인지 색깔을 좀 보여줘서 네.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뭐 20%도 나오고 25%, 30%까지 30%까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12, 14, 네, 12에서 14.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거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마다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국민이 만드는 거다라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을 이번에도 느꼈어요. 그 아무리 네. 야당의 확대라고 하고 야권의 확대세라고 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약 훨씬 더 많은 20석 정도를 만약 가져가고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너무 형편없는 성적을 거둔다면 네. 이거는 앞으로 연합 정치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는 이제 네. 연합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 형국에는 네. 안 맞지 않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보를 할 게 너무나 뻔했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양 날개처럼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출구조사 결과 딱 같은 동률의 숫자가 떠 있는 걸 보고 네. 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균형 감각이라는 건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네. 대단하구나라고 네. 정말 또 한번 좀 그래요. 놀랐습니다. 네. 이제 막 지원 유세 현장에도 막 하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서산인가 어디도 갔었고.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자, 현장에서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지금 오늘 이게 출구조사에 나온 거 보면 엄청 세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정권 네. 심판론이었어요. 네. 대파가 왜 이번에 가장 효자가 되었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건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게다가 처음엔 좀 추상적으로 시작했죠. 이를테면 저도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자유이긴 하지만 네. 입이 말도 하고 숨도 쉬지만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이잖아요. 네. 네. 근데 드디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네. 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느꼈던 듯해요. 거의 저는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네. 전쟁지의 점령기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점령당한 맞아요. 것 같은 이게 느낌. 총선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이 권력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네, 네. 입법권까지 네. 만약 넓게 포진해버리면 와 이거는 뭐 네. 진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겠구나 이런 위기 의식이 그게 좀 정권 심판론으로 구체화됐지만 네. 이념적이거나 수상적이고 확실히 생활 감각에서 나온 정권 심판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유세 때마다 그걸 아마 강조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의회 권력까지 저들에게 준다면 이런 표현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봤죠. 맞아요.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지금 국힘의 개표 상황
관전지죠. 저기가 네. 개표 굉장히 상황실입니다. 텅텅 비어 있고 이렇습니다만, 자, 출구조사대로라면 국힘의 이제 민심이 국힘에게 괴멸적 타격을 준 거다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강유정 평론가는 영화 평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평론을 하시니까, 자, 이 국힘 정권에 대한 이런 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천 과정을 돌아보면 네. 아무런 잡음이 없다고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며 매우 평화로운 공천인 것처럼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아마 대비적 효과로 민주당에서의 굉장히 격렬했던 공천의 그 몸살을 네. 더 강조시키기 위한 네. 언론의 부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어쩌면 저게 국민의힘이 원했던 네. 이 향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약간의 위협과 네.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1번부터 쭉 줄 세우는 마치 네.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향후 정국으로 그렸던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네. 결론적으로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맺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번 결과가 네. 결국 음소거하고 아무런 이견이 없는 세상이라는 네, 게 결코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고 어쩌면 네. 굴복이다라는 네.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혹은 정당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나, 이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네. 것이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의대 증원 문제. 맞습니다. 예,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내세웠을 때, 뭐 의대 증원하는 건 좋은데 저거 총선용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 흐지부지되고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서도 더욱더 느낀 것 같은데, 강유정 후보께서는, 비례 후보께서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여권에서 제기한 이 어젠다가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국민이 볼모라는 걸 확인시킨 결과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노총에서 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노조를 일테면 겁박하고 네. 뭐 건폭 이런 표현도 쓰고 네. 네. 심지어 이제 분신을 하신 분에게조차 네.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하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방식을 일종의 적용해서 네. 제압력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행정적 타결점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닐까. 얼마나 세게 잘 제압하는가, 얼마나 의견을 잘 관철하는가. 그게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사실 51분의 독백이었죠. 그 독백은 네. 제가 대변인 논평에도 썼는데 네. 베르이트의 그 코카서스의 백무건이라는 희곡이 있거든요. 네. 그 희곡의 내용이 뭐냐면 키워준 엄마와 친모가 있는데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네. 먼저 놓는 그러니까 안 놓는 쪽이 친모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재판장이 말을 네. 해요. 근데 거꾸로 키워준 엄마가 아이의 팔이 아플까봐 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는 쪽은 네. 이 고집불통을 네. 자신의 통제력이나 권력의 징후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볼모가 국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고 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래서 그 미니당정의 여건 협의체를 제안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가장 먼저 빨리 해결해야 될 그래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원 유세를 여러 군데를 다니셨을 텐데, 정말 여기는 인상적이었어 하는 데가 있다면 어딘가요?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어디? 저는 정말 많은 그러니까 격전지도 갔고요. 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곳도 갔고 했는데 네. 가장 좀 인상적인 건 네. 언제나 마지막 유세였어요. 용산. 대표님과 그 동선이 좀 겹쳐서 다니던 날은 네. 사실 제가 이제 앞에 네. 그
벌 서는 기분 들거든요. 그 입간판 같은 네. 그 패널 들고 서 있으면 네네네.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네. 그 중간중간 네. 뉴스의 과정에서도 라이브 방송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마지막에 네. 제발 제 속으로 음. 조금 빨리 끝내주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다리가 너무 이제 아파지니까. 네네네. 근데 네. 한 번도 제 다리가 뽀개지는 느낌 나기 전에는 안 네. 멈추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들으시는 그 청중들의 네. 매번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고 희망을 찾으려는 네. 그런 것에서 네. 하나씩 어제 마지막 연설하고 우리 유사할 때도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카메라를 좀 낮춰달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린다라는 아.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상 어쩌면 정치인이 네. 언론 눈치 참 많이 보게 되고 네. 나를 잘 담아주는 게 네, 네.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네. 그걸 좀 공명하더라고요. 네. 청중들하고. 그 네. 미디어 활용 면에서 특히 소통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차이 중에 하나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동 중에도 차량 이동 중에도 막 혼자 그러니까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문화평론가로서 그런 거를 하는 이 대표 정치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일단은 대단한 그 노력이다. 그 체력이 돼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짜서 하는 행동인데 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자면 저도 정치 신인이고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론 네, 똑같이 네, 신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는 거를 많이 보고 그 타산지석이라고도 하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 해선 안 되는 말들이 뭔지도 좀 구체적 사례로 배웠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또 공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문화평론가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옷보다 저는 여러 이제 행동들도 기억에 남는데요. 네. 가령 양옆에 후보가 있는데 어깨를 걸고 어깨도. 약간 매달리셨어요. 이렇게 발이 떴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어떤 정치인의 유세에서도 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것들인데 사실 특히 정치에서 옷은 네. 모든 게 다 메시지잖아요. 네. 메시지인데 뭐 심지어 일이 파란색이라서 네. 그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9주년이라서 네. 역시 특정 당 아니냐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 일을 제기한 거니까 네. 그렇다면 분명히 옷의 스타일, 색깔 모든 걸 메시지를 담는 게 옳죠. 네. 그게 음. 일관적인 건데 네. 아쉽게도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미지만 남기고 특별한 네.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 네.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정말 국민들이 만들어낸 건데 맞습니다. 말이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상적으로 그렸던 지금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음.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이 마련되는 듯합니다. 네. 지금 약 3개월 정도 이재명 대표께서 네. 이제 민주당의 수장으로 있을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느끼는 네. 민생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그 효능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의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네. 진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양익을 맞췄다. 이런 투표 효능감을 맛보셨으면 네. 투표 이후의 효능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진짜 몸에 닿는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네. 뭐 제가 하나라도 보태겠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더 자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